이제 양력으로는 11월 29일입니다. 11월 29일. 이제 양력으로는 11월도 채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양력으로 12월이 넘어가고 이제 1월이 되고 2월이 되고 해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은 내년에 나의 운세는 어떻게 될까? 대부분들 궁금해 하시죠. 내년의 운세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무당집이나 역술인, 사주팔자, 타로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자기 운명을 상담하러 많이 가시죠. 올해는 2023년에는 신자진이라고 해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삼재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신자진이라고 해서 이 삼재라고 하는데요. 이 삼재라는 것이 명확하게 어떤 원인과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서적에도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무당입니다. 저는 점을 보는 사람이고요. 이 명리 역술을 가지고 상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제가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명리 역술에도 제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삼재에 대해서 왜라는 말이 붙은 서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왜라는 의미로 풀어낸 게 없어요. 우리 무속인들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리 저 손님은 이번에 좀 이사를 가셔야 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왜요? 그 터하고 참 안 맞습니다. 왜요? 어떻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저희들이 이제 무당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특히 뭐 궁합을 본다든지 이 사람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헤어지는 게 낫겠습니다. 왜요? 아니 모르죠. 왜요라고 많이들 해요.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지금 오늘은 좀 굿을 좀 하시는 게 좋겠어. 왜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이 무슨 일을 상담을 해주다 보면 왜요? 왜 그래야 돼요? 제가 왜 그래야 돼요? 왜요? 자주 그래요. 근데 저도 설명할 방법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이 여자든 남자든 여러분이 왜 여자로 태어나고 왜 남자로 태어났는지 아무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내 부모님을 만나서 태어났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도 이병철이처럼 정주영이나 윤석열이처럼 좋은 부모 만나서 부잣집에서 잘 태어나고 했으면 좋을 텐데 왜 내가 우리 부모를 만나서 이런 삶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명리 역술이라는 학문은 최소한도 갑이 뭐고 을이 뭐고 목이 어쩌고 토가 어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이 불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는 명리역술 서적에도 안 나와요. 명리역술 서적에서 삼재라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이 있다 뭐 이 정도 설명이 되는데 그 세 가지 재앙도 뭔지 잘 몰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비록 우리가 무당이지만 삼재에 들은 사람은 분명히 삼재의 영향을 받더라. 어떤 사람도 아무리 운이 좋고 아무리 부잣집에 태어나고 지위가 높은 아버지 엄마를 두고 살아도 삼재의 영향은 받더라. 그 영향이 더 크고 덜 크고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어도 코로나가 한 3년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지배했는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도 쉽게 후유증 없이 낫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어떤 경우는 예방주사를 맞아도 아무 증상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예방주사만 맞아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병에 걸린 것처럼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이 세상사의 일은 내가 어떤 사람이 남자가 여자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크고 작고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삼재라는 것도 똑같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다만 지금 원숭이띠, 쥐띠, 용띠 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2022년 이민년에서 2023년 2024년 내년 갑진년까지 삼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을 들어오는 삼재, 2023년 올해를 먹는 삼재, 내년 갑진년을 나가는 삼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삼재라는 것을 과연 풀어야 될 것인가, 안 풀고 그냥 살아도 될 것인가. 저가 무당 노릇을 하면서 느낀 점은 삼재는 가급적 풀어주고 사시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삼재를 언제 풀어야 되느냐, 언제 풀이잖아. 이렇게 이민년, 개묘년, 갑진년이 이렇게 연속될 때 1년에 한 번씩 3번을 풀어야 되냐, 아니면 처음에 한 번만 풀면은 괜찮으냐, 아니면 이렇게 나갈 때 풀어야 되느냐, 언제 풀어야 되느냐, 이것도 100% 이게 맞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해마다 한 번씩 풀어주는 것이 좋다. 더군다나 이렇게 나가는 삼재에서는 삼재가 곱게 잘 나가도록 반드시 풀어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이것을 언제 풀어야 되느냐, 지금 2023년에 동지라고 그래. 동지라는 것은 새해가 시작되는 거. 우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지구의 사람들은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은 동지라는 것이 해가 바뀌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입춘을 해가 바뀌는 기준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연계에서는 입춘이 아니라 동지가 해가 바뀌는 기준이기 때문에 2023년의 동지는 12월 22일입니다. 해마다 동지는 크리스마스하고 겹치게 돼 있어요. 그 동지를 기준으로 동지 전에 푸는 게 좋냐, 동지 후에 푸는 게 좋냐, 입춘을 기준으로 입춘 전에 푸는 게 좋냐, 입춘 후에 푸느냐. 근데 모든 것은 여러분이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온 것처럼 미리 예방하는 게 좋다. 코로나 예방주사도 미리 맞는 것이 좋고, 우리 모든 것들이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이미 도둑을 맞은 다음에는 외양간을 고쳐도 도둑 맞은 소는 찾아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을 맞기 전에, 소를 잃어버리기 전에,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동지나 입춘보다도 훨씬 더, 그래서 지금쯤 삼재풀이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삼재풀이를 지금쯤 하면은 너무 잃는 거 아니냐, 작년 건 어떻게 하고 재작년 건 어떻게 하느냐. 아직도 한 번도 안 풀어보신 분은 지금이라도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설령 갑진년 12월 23일이 지나가도 미리 풀어주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 이후에라도 풀어주시는 게 좋고, 다만 이거를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어느 누구도 정해놓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삼재라는 것이 역술인이든 철학가든 타로를 보시는 분이든 무속인이든 삼재라는 실체를 모른다. 이 실체. 우리가 삼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실체를 모르니까 삼재를 푼다고 하는 많은 무속인들이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 그저 북어나 한 마리 갖다가 허수아비나 하나 갖다가 오색이나 묶고 거기에다가 조밥이나 미나리나 던지고 그저 부적이나 써서 태우고 그렇게 해서 삼재가 풀릴 거냐. 무속인도 일반인도 그건 마음의 위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배 아픈 사람에게, 배가 아픈 사람에게 두통약을 줘도 배 아픈 증상이 가라앉는 효과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요. 위약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두통이 있는 사람에게 소화제를 줘서 이걸 두통약이라고 해도 낫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북어나 오색을 묶어서, 허수아비나 오색을 묶어서 던지고 조밥이나 미나리를 뿌린다고 해도 삼재가 나가는 것보다는, 삼재가 풀어지는 것보다는 그건 마음의 위안 정도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무속인을 경험을 하면서 그런 눈으로 보이는 행위 그 안에는 반드시 조상을 풀어줘야 된다. 그럼 조상이 삼재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저도 몰라요. 왜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조상을 풀어주면 어느 조상님이 삼재라는 나쁜 운이 다가와도 내가 그 조상님이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힘 있는 조상님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재라는 걸 풀면은 상을 차려놓고
그 자리에서 이걸 해결해 주는 조상님이 분명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삼재풀이를 한다고 해도 미나리나 조밥을 던지는 행위보다는 반드시 그 삼재를 풀어줄 수 있는 그 집안에 개똥이나 소똥이나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나 그 집 조상님이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하시더라. 저는 지금까지 결론이 그렇습니다.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삼재풀이에 해당되시는 분들, 자기가 이 나이나 이 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혹시 관심 있으시면 주변에 있는 가까운 무당 선생님들에게 삼재풀이를 해달라고 한번 의뢰를 하시면 어떨까. 그래 나이를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병신생이라고 그래요. 병신생. 내년에 갑진년으로 따져서 나이가 9살, 69살, 갑신생이라고 그래요. 21살, 81살, 임신생은 33살, 93살, 경신생은 45살, 105살인데 105살이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 분이 별로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신생이라 그래요. 57살, 117살. 그래서 117살, 105살 되시는 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요. 경제생이라 그래요. 5살, 65살. 무재생, 17살, 77살. 갑자생, 41살, 101살. 역시 101살도 좀 제외를 하고요. 임자생, 53살, 113살. 무자생, 29살, 89살. 그 다음에 임진생 13살, 73살. 경진생 25살, 85살. 무진생 37살, 97살. 병진생 49살, 109살. 109살도 좀 제외를 해보고요. 요 중에 자기 나이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삼재를 한번 좀 풀고 가시면 어떨까. 드는 삼재, 묵는 삼재, 나는 삼재 언제 푸는 게 좋으냐, 지금 푸는 게 좋으냐, 내년 봄에 푸는 게 좋으냐, 여름에 푸는 게 좋으냐, 내년에 완전히 나가는 12월달 11월달에 푸는 것이 좋으냐. 그래도 제 생각에는 1년 365일 아무 때라도 여러분들이 가서 점을 보고 내가 삼재라는 걸 인지하고 한번 풀어봐야겠다 하면은 1년 365일, 1년 12달 어느 때 해도 좋다고 보고요. 여러분들 무속인들도 손님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삼재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이 삼재가 들었으니까 한번 푸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권유를 해 주시는 것이, 만약에 의사가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이 손에 작은 찰과상이 있다 그래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쉬면 나서 침이나 발라 이럴 수는 없다는 거야. 빨간 약이라도 발라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저는 의사도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무속인 여러분들도 손님에게 삼재를 풀어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은 그 손님이 하는 거니까, 다만 우리는 당신은 요런 부분에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은 해주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요. 그것이 또 무속인들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 선택은 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선택은 환자가 할 일이고, 예방주사를 맞느냐 안 맞느냐는 각 개인이 하는 것이고, 삼재를 풀 거냐 말 거냐는 그 손님들이 하는 것인데, 손님들은 이렇게 삼재가 어떤 건지 얼마만큼의 어려움을 다가오는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무속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요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은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3년 동안에 삼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이 삼재라는 어려운 고비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삼재를 좀 풀고 가면 어떻습니까? 라고 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무당으로 살면서 삼재라는 것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 우리가 말하는 신자진이라는 띠를 가지신 분들을 이름하여 이것을 수라고 해요. 합이 됐는데 삼자진, 신자진 합이 되면 수라는 합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인묘진이라는 건 방합인데 이건 목이다, 목. 그래서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이 수라는 것이 목을 생학을 주려면은 이것을 우리가 희생한다. 희생한다 그래. 내가 세월이라든지 지나간 시간 속에서 시간이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내 운기가 나의 기운이 시간에 뺏긴다. 그래서 이 내가 도와주려면은 내가 도와주고 남을 살려주려면 나의 노력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어떤 힘이 소모되는 것처럼 이 신자진이라는 띠를 가지신 분들이 이 인묘지라는 해를 만나면은 나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밖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결론은 다른 어떤 이론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2026년, 2027년을 보면은 이거는 사오음이라는 을사년, 병오년, 정민년까지 흘러 이때는 화국이라 그래요. 화국. 그런데 이때는 해묘미라는 띠를 가지신 분들이 삼재가 해당되는데요. 이 해묘미 띠를 가지신 분들은 우리가 보통 목이라고 그래요. 목. 그래서 목세양화 하니까 이 해묘미 띠를 가지신 분들이 목국을 가지고 화국을 생해줘야 돼서 이 해를 도와주는 입장이 되니까 내가 기운이 빠지고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2026년, 2027년에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 되시는 분들이 삼재가 들어오니까 이런 분들은 삼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삼재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런 원리로 이런 이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어렵지만 반드시 삼재라는 것은 다가오고 있고 지금 겪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삼재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가까운 무속인 여러분에게 가서 삼재를 풀어주는 게 좋다. 그렇다면 무속인 여러분들은 삼재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떤 이유로 어떤 해결책을 풀 거죠. 여러분도 나도 몰라요. 다만 저는 지금까지 결론으로 삼재를 풀든 동법을 풀든 상문을 풀든 어떤 것을 풀어도 이 사람에게 운을 받아줘도 재수를 받아줘도 그것은 그 당사자, 그 해당되는 사람의 조상님이 해줄 일이지 우리는 그 조상님을 찾아서 조상님을 풀어주면은 그 개인의 삼재든 상문이든 동법이든 풀린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방식은 그 방식으로 했고 그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주변에 삼재를 풀어줘야 될 여러분 손님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삼재를 겪으신 분들은 무속인 여러분에게 가서 삼재를 풀 때 이런 방식으로 풀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이 잘 풀려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무속인 여러분이라면 삼재풀이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잘 풀어내셔서 여러분 손님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